감성돔 낚시인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끌림에 대한 공포죠. 감성돔 낚시는 모래나 자갈밭이 아닌 암초대를 노리기 때문에 바늘이 돌 틈에 박힐 위험이 큽니다. 암초대를 노리더라도 참돔, 뱅에돔 찌낚시는 미끼를 띄워서 낚시하기 때문에 미끌림 위험이 적지만은 감성돔 낚시는 미끼를 암초 사이, 이제 바닥까지 내리기 때문에 미끌림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조류에 태워서 암초와 암초 사이를 이리저리 흘려보냅니다. 이런 식의 낚시를 하면서 미끌림을 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늘이 걸리거나 목줄이 끊어지거나 심지어는 원줄이 끊어져서 찌와 수중찌까지 잃어버리기가 일쑤죠. 이렇게 힘든 낚시를 하기 싫어도 이 감성이라는 녀석은 꼭 험한 돌밭에서 낚이기 때문에 낚시인들은 미끌림과 입질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고개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감성돔 낚시의 최대 고민, 미끌림과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끌림 없이 감성돔을 낚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권투를 하면서 한 대도 안 맞는 방법은 없나요?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한 대도 안 맞고 상대를 KO 시키는 것은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죠. 실제 싸움에서는 상대방의 주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적게 맞고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는 피하면서 상대에게는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이제 권투에서 이기는 방법이겠죠. 그것을 감성돔 낚시에 비유한다면 미끌림을 피할 수는 없지만 미끌림의 횟수를 최대한 줄이고 또 걸리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살짝 걸리게 하면서 입질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감성돔 낚시의 기술입니다. 미끌림은 없다면 감성돔 낚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봄철 산란기에는 이 감성돔들이 모래바닥에서 잘 낚이는데 모래가 암초보다 햇빛의 복사열에 빨리 데워지기 때문이죠. 그때는 바닥을 질질 끌어도 걸림 한 번 없이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가을과 초겨울에도 이 감성돔이 밑밥에 잘 뜨기 때문에 바닥에서 1m 이상 띄워서 미끌림 없이 낚아낼 수가 있죠. 하지만 1월부터 시작되는 이 한겨울 저수온기에는 감성돔이 이 바닥에서 잘 안 뜨기 때문에 미끌림을 각오하고 미끼를 바닥까지 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해법은 뭘까요? 첫째, 미끌림 징후를 조기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 그리고 둘째, 미끌림 발생 시에 채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자, 1. 미끌림을 빨리 파악하는 요령. 저는 미끼를 바닥에 까는 낚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겨울에도 바닥에서 약간 띄워서 낚시하는 걸 즐기죠. 하지만 낚시를 시작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바닥을 먼저 터치다운 하는 편입니다. 왜? 저는 이 수심 체크를 미끌림을 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심 측정용 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7, 8m나 9 내지 10m 수심으로 일단 낚시를 시작해서 미끌림이 생길 때까지 계속 찌매듭을 올려줍니다. 수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끌림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부러 미끌림 시키려고 낚시를 하다 보면 온 신경이 그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미끌림도 조기에 파악해서 채비가 끊어질 정도의 심한 미끌림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미끼가 바닥에 걸렸는지 아닌지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찌가 규칙적으로 깔아앉았다 떠올랐다 반복하는 것은 미끌림이다. 조류가 옆으로 흐르거나 밖으로 흘러나가는 상황에서 미끌림이 발생하면은 이 찌가 바닥에 살짝 잠겼다가 떠올랐다가 잠겼다가 떠올랐다가 하는 이 동작을 규칙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때는 즉시 낚싯대를 들어서 바늘을 떼줘야 됩니다. 자, 찌가 일단 깔아앉아서 오르내리는 것은 입질 아니면은 미끌림입니다. 이때 오르내리는 동작이 규칙적이면은 미끌림, 이게 불규칙적이면은 입질입니다. 다만 입질이라도 찌가 천천히 잠기거나 또 잠겼다가 살짝 뜨는 것은 이제 소형의 입질이고, 스르륵 이 가속이 붙으면서 찌가 사라지는 것은 이제 감성돔 같은 대형의 입질입니다. 이 찌가 잠겨서 가만히 있으면은 미끌림입니다. 찌가 깔아앉았다가 떠올랐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미끌림이라고 했죠. 하지만은 1호나 0.85 이하의 저부력찌는 깔아앉은 후에 다시 떠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찌의 부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류를 이기고 다시 또 오를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수온기의 감성돔 입질이 이렇게 나타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때 미끌림인지 입질인지 파악하는 요령은 낚싯대를 살짝 들어보면 압니다. 낚싯대를 들었을 때 찌가 다시 올라오면은 미끌림이고 쭉 들어가면은 입질입니다. 3. 가물가물 흘러가던 찌가 불쑥 떠오르면은 미끌림이다. 조류가 앞으로 흘러드는 상황에서는 미끌림이 발생하면은 찌가 불쑥 솟아오르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채비가 바닥에서 이렇게 떠서 흘러갈 때는 그 채비 무게로 찌가 가물가물한 채 흘러가지만은 이 채비가 바닥에 닿으면은 채비 무게가 줄어들면서 찌가 불쑥 솟아오르는 것이죠. 이때는 즉시 대를 들어서 회수해야 됩니다. 4. 뒷줄에 팽팽한 텐션이 느슨해지면은 미끌림이다. 전유동 낚시를 할 때는 뒷줄을 잡아보면은 미끌림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끼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이 뒷줄을 잡으면은 팽팽한 텐션이 느껴지지만 이 미끼가 바닥에 닿으면은 이 뒷줄이 느슨해지면서 뒷줄을 견제를 해도 이 팽팽한 텐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바로 대를 들거나 아니면 줄을 감아서 이 미끼를 바닥에서 띄워준 다음에 다시 흘려주거나 아니면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전유동 낚시는 이 견제의 텐션, 이 감각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빨리 익히셔야 됩니다. 이 텐션이 느슨해질 때 그것을 빨리 알아채고 바로 회수하면은 의외로 반유동보다 더 미끌림이 적게 발생합니다. 고수들은 바닥에 걸려도 툭툭 치면은 바늘이 쉽게 빠지지만 초보자들은 줄이 끊어져서 찌까지 날려먹는 경우가 잦은 이유도 이 텐션 감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 느슨해지는 느낌을 빨리 알아채지 못하고 몇 초만 지체해도 바늘이 깊이 박혀서 줄을 끊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깊은 미끌림을 방지하는 요령. 바늘이 걸리더라도 깊게 박히지만 않으면 회수율은 거의 90%가 넘습니다. 깊은 미끌림을 방지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천히 깔아앉힌다. 깃털처럼 하늘하늘 천천히 깔아앉은 미끼는 웬만해서는 바닥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빨리 내려가서 바닥에 닿은 미끼는 깊이 박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끌림을 방지하려면 이 봉돌을 가벼운 걸 물리는 게 좋고 아예 좁쌀 봉돌을 물리지 않는 것도 미끌림 방지 차원에서는 유리합니다. 반유동 낚시보다 전유동 낚시에서 깊은 미끌림이 적은 이유도 가벼운 봉돌로 천천히 깔아앉히기 때문입니다. 2. 견제 조작을 자주 한다. 목줄의 봉돌이 무거워도 뒷줄을 팽팽하게 잡아주는 이 견제 조작을 자주 하면은 가벼운 봉돌을 쓴 것과 마찬가지로 채비 하강 속도가 느려져서 미끌림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찌가 수중력 근처에 흘러갔을 때 뒷줄을 팽팽하게 잡아주면 그 미끼가 그 열을 가볍게 스치듯이 지나가기 때문에 바늘이 쉽게 안 박힙니다. 전유동에서는 잦은 견제를 통해서 미끌림을 줄이고 또 이 미끼를 찌보다 선행시킴으로써 미끌림 여부를 빨리 간파할 수 있죠. 견제 없이 무턱대고 흘리면은 찌는 저만큼 흘러갔는데 막상 채비를 걷어보면 바늘은 바로 요 앞에 박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3. 힘있는 조류에서 찌를 흘린다. 찌낚시를 해보면 조류가 잘 갈 때는 수심을 깊게 줘도 미끌림이 잘 안 생기는데 조류가 약해지면 수심을 깊이 안 줬는데도 바닥에 잘 걸리죠. 그 이유는 조류가 살아있을 때는 속 조류가 채비를 살짝 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류가 약한 근거리보다 조류가 살아있는 원거리를 노리면 수심을 깊게 줘도 오히려 잘 안 걸립니다. 심지어 바닥 수심보다 한 2~3m 더 길게 늘어뜨려도 미끌림이 잘 안 생기죠. 반대로 조류가 죽어있는 곳에서는 바닥 수심과 똑같이 채비 수심을 맞추어도 수시로 미끌림이 발생합니다. 4. 바늘 사이즈를 줄인다. 바늘이 작으면은 아무래도 이 암초에 걸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평소 감성돔 4호나 3호를 쓰더라도 이 바닥을 노릴 때는 감성돔 2호나 1호 바늘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크릴보다 큰 깐새우로 그 바늘을 완전히 감싸주면은 또 미끌림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3. 미끌림 발생 시에 찌와 수중찌를 살리는 요령. 바늘이 깊이 박혀서 그냥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최소한 목줄만 터뜨려서 찌와 수중찌는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1. 원줄을 목줄보다 1호 이상 굵게 쓴다.
미끌림이 생겼을 때 목줄만 끊어지게 해서 원줄의 찌를 보호하려면은 목줄은 가늘게, 원줄은 굵게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성돔 낚시에서는 목줄보다 원줄을 1호 이상 굵게 씁니다. 즉 목줄이 1.5호나 1.7호면은 원줄은 2.5호를 사용하고 목줄이 2호면 원줄은 3호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새 원줄로 자주 갈아준다. 2호 이상의 굵은 목줄이 필요한 경우라도 장타 낚시를 하거나 또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2.5호 그 이하의 원줄을 써야지 3호 목줄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2.5호 원줄에 2호 목줄을 사용하되 원줄을 쌩쌩한 세 줄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목줄용 카본사는 수명이 길지만 이 원줄용 나일론사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원줄을 사용하면 의없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비싼 원줄도 몇 번 쓰고 나면 강도와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 4회 출조 후에는 새 원줄로 갈아주시고 한 번만 사용한 원줄이라도 6개월이 지나면 새 줄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줄값 아끼려다가 찌값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카본줄을 원줄로 쓰면 안 됩니까? 카본줄은 이 비중이 커서 빨리 깔아앉고 빳빳하기 때문에 원줄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3. 원줄 도래 매듭은 2겹, 목줄 도래 매듭은 1겹. 원줄과 목줄을 연결할 때는 도래를 사용하죠. 이때 원줄은 그 도래에 2겹으로 묶고 목줄은 도래에 1겹으로 묶으면 원줄 매듭의 강도가 목줄 매듭의 강도보다 높아져서 바닥에 걸렸을 때 당기면 목줄만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기를 걸었을 때 그 목줄의 매듭 부분이 쉽게 터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줄이 끊어지면 거의 그 바늘 근처 이 목줄 하단 부분이 이에 쓸려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 한 겹의 그 목줄 매듭 부분이 끊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 원줄을 천천히 당겨서 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터뜨린다. 비교적 근거리에서 이 바닥에 걸리면은 원줄이 끊어져도 찌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령은 원줄을 손에 잡고 천천히 당겨서 찌가 물속에서 최대한 갯바위 근처에 올 때까지 당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뜰채를 펴서 무릎 사이에 끼우고 손으로 당겨서 줄을 끊으면 찌가 내 뜰채의 사정거리 안에서 수면에 떠오르죠. 그때 재빨리 뜰채로 뜨면 찌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대략 15m 안쪽 거리에서만 미끌림이 발생하면은 이 줄을 천천히 당겨서 찌가 내 뜰채의 사정거리 안에서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4. 미끌림 발생 시의 주의점. 1. 강하게 채서 빼는 동작은 2~3번만 한다. 바늘이 걸리면은 낚싯대를 강하게 채서 이제 빼는 시도를 하는데 이거를 그 화풀이 삼아서 한참 동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채는 순간에 그 물속 파장이 주변의 감성돔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2~3번 채서 안 끊기면은 조용히 당겨서 끊는 게 좋습니다. 2. 근거리에서 낚싯대를 당겨서 끊는 것은 위험하다. 앞에서 채비가 걸렸을 때 낚싯대를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당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목줄이 터지는 순간에 그 찌가 튕기면서 낚싯대를 때려버리는 수가 많아요. 근거리에서는 반드시 낚싯대를 젖히고 장갑 낀 손으로 그 줄을 잡아서 이렇게 당겨서 끊어야 됩니다. 하지만 먼 거리에서 미끌림이 생겼을 때는 손으로 줄을 잡아서 당기는 것보다 낚싯대를 일자로 해서 찐득하게 당겨주는 게 이 원줄의 인장력이 최대로 발휘되기 때문에 또 그럴 때 목줄만 끊어지는 수도 많습니다. 3. 미끌림 후에는 줄과 바늘을 점검하고 새로 묶어라. 일단 미끌림이 발생하면 채비는 손상을 입습니다. 바늘이 끓여서 끝이 무뎌지거나 아니면은 그 바늘을 묶은 윗부분이 끓여서 나오죠.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은 큰 고기가 걸렸을 때 바늘이 벗겨지거나 목줄이 터집니다. 따라서 미끌림 후에는 반드시 바늘을 점검하고 웬만하면 새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줄이 끊어질 때 그 원줄의 매듭 부위도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목줄을 교체할 때는 원줄도 한 10cm 정도 잘라내고 새로 묶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성돔 낚시의 최대 난관, 미끌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뭘까요? 네덜란드 속담에 비에 젖은 자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미끌림도 일상이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원투 낚시, 카고 낚시하는 분들이 미끌림이 겁이 나서 낚시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분들은 미끌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미끌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진학 씨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싸움을 되게 잘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사춘기 때 남자들은 그런 친구가 부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죠. 싸움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맞아봐야 된다. 싸움에 지는 이유는 맞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맞는 게 두려운 이유는 안 맞아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몇 대 맞아도 안 죽는다. 겁만 먹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미끌림과의 싸움, 거기서 이기는 길 역시 두려움을 떨치고, 그래 오늘 뭐 찌 몇 개 떨어뜨리고 가지 뭐, 그런 기세로 과감하게 바닥을 찍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미끌림을 카운터가 아닌 잽으로 맞는 기술이 늘게 되고, 수십 번 바닥을 터치해도 웬만해서 터뜨리지 않는 맷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